와 최고다 진짜로. 안녕하세요. 모든 적당한 남자 적당남입니다. 해마다 원룸 자취료들은 증가하지만 빠듯한 생활비 탓인지 지국에서 온 요리 실력 탓인지 우리의 밥상은 스팸이나 라면에서 좀처럼 벗어나질 못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누구보다 쉽고 간편하게 원룸에서도 따라하는 두 코스 요리. 재료 소개 갑니다. 뭐야 이건? 버터 먼저 보관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적당한 크기로 조져서 아무 봉지에 담아 냉동실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세요.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접시예요. 아무리 요리가 그지 같아도 이쁘게 담겨있으면 일단 먹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극히 제 주관적인 이쁜 접시 하나 추천할게요. 네이버에 자주 접시 검은 색상 검색 후 적당한 사이즈 하나 사세요. 거짓말 조금 보태서 깨지기 전까지 평생 씁니다. 그럼 가봅시다. 마늘 먼저 다듬을게요. 쓴맛 나는 꼬다리는 떼주시고요. 칼면을 사용해서 뭔가 있어 보이게 으깨주세요. 요리에서 허세는 생명이니까요. 이제 토마토 차례입니다. 적당히 집어서 적당히 반 잘라주세요. 다음 바게트에 하나씩 으깬마늘과 토마토를 촉촉히 발라주세요. 마지막 한 조각까지. 이제 예열된 팬에 허세 가득 올리브유 두르고 재료 발라진 면부터 바삭해질 때까지 구워주세요. 보통 이런 걸 판콘 토마테라고 하는데 소스 있는 모든 음식에 잘 어울리니까 알아두시면 매우 유용합니다. 불은 중간에서 강한 불로 주시고요. 재료와 조리 도구가 한정적이라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야 해요. 그래서 빵 구울 동안 닭을 밑간을게요. 전 개인적으로 향이 더 풍부한 통후추를 사용하는데 없으시면 그냥 있는 아무 후추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통후추는 이런 연출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뭐 있어 보이죠? 이제 닭고기에 재료를 발라주세요. 2인 기준 4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아까 으깼던 마늘을 사용하면 재활용도 되고 향도 풍부해져서 좋아요. 다 구워진 빵은 내리시고 올리브유 다시 두르신 다음 본격적으로 닭을 구울 건데요. 영상에선 밀가루에 묻혀 굽지만 사실 재료를 안 흩어지게 하거나 소스의 점도를 위한 거라 크리티컬한 과정은 아니니 밀가루 없으면 그냥 구워주세요. 이때 반드시 껍질 부분 먼저 올려주세요. 그래야 더 바삭하고 변형도 덜해요. 다음으로 마늘 다시 적당히 집어서 3분의 1 토막 내준 뒤에 빠르게 팬으로 던져줍니다. 여기까지 총 조리 시간은 약 5분. 불은 강불로 세게 조질게요. 껍질이 바삭해지면 뒤집어주세요. 약 2분 정도 구운 후입니다. 이제 불은 중불로 낮춰 구울게요. 아까 잘라놨던 버터 한 조각 넣어주시고 토마토까지 넣어주면 끝! 는 아니고 기호에 따라 페퍼런치로 넣어주시면 느끼함도 잡아주고 좋아요. 이제 소스의 모든 핵심인 화이트 와인 넣어줄 건데요.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얘는 꼭 기억하시라고 따로 강조합니다. 편의점에서 6,900원이면 사니까 적당한 거 하나 사두세요. 닭냄새 제거하고 소스 풍미에 최고입니다. 어떤 와인이 좋은지는 다른 영상에서 또 다룰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매우 유용하시겠죠? 여튼 다 구워졌으면 레스팅 해주시고 요리에 꽂힌 플레이팅 들어가실게요. 사실 접시가 너무 이뻐서 뭘 어떻게 올려도 먹음직스러우니까 자신있게 여러분 감성 따라 표현해보세요. 끝으로 이태리 파슬리 준비해주시는데 일반 파슬리보다 풀향은 적고 더 구수해서 좋아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썰어주세요. 아주 뻐기가게. 그 다음 대충 흩날리게 뿌려주시면 아방가르드하면서 엘레강스한 분위기의 닭다리 스테이크 완성. 파슬리가 생으로 먹으니까 향이 좋다. 파슬리 생으로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 오늘 레스토랑 가도 되게 좀 가루로만 뿌려줬는데. 얘만 먹어봐 일단 그러면. 마지막으로. 향이 되게 좋은가 봐. 마늘 향이랑 잘 배워갖고. 맨날 닭감살 먹을 때 비린내 나는 거 싫어했거든. 비린내는 어때? 마늘 때문에 되게 잡혔어. 약간 잡혔어. 다행이네.
너무 맛있다. 이제 쉴 틈 없이 두 번째 코스 달려봅시다. 붓고 남은 소스 준비하시고 마늘, 토마토 적당히 준비하세요. 근데 이번엔 마늘을 펜으로 썰게요. 만약 너무 작아서 힘들다면 썰다가 이렇게 중간에 뉘어서 다시 썰면 편해요. 파스타 준비해 주시고 물을 끓여 소금을 넣어주세요. 소금 양은 1리터에 10g이 이상적인데 사실 자취방에선 큰 의미가 없으니까 대충 때려 넣으세요. 그날 받은 스트레스만큼. 잘생겼죠? 아, 물론 전 아닙니다. 제 친구예요. 물이 끓었으면 이제 파스타를 넣어줍시다. 2인분 탈리아텔레면 기준으로 500원 동전보다 살짝 크게 쥐면 적당해요. 저는 냄비가 작아서 어떻게든 잘 우겨넣고 있는데 큰 냄비에 삶아야 면끼리 안 뭉치고 잘 끓여지니까 가급적이면 큰 냄비에 여유있게 삶아주세요. 아니면 끓는 동안 계속 저어줘야 합니다. 면이 끓는 동안 파스타 베이스 만들게요. 준비한 마늘 먼저 소스에 볶아주세요. 마늘이 익을 동안 파스타 추가 소스를 만들 건데요. 그냥 알리오 올리오도 좋지만 경험상 까르보나라 만들 때 넣는 소스를 추가하면 풍미가 진짜 미쳐요. 그래서 그 계란물 치즈 소스를 만들 겁니다. 저는 2인분 기준 계란 하나와 노른자 하나를 썼는데 좀 더 크리미한 느낌을 원하시면 노른자 3개를 만들어도 돼요. 다음으로 치즈를 넣어주는데 원래 진짜 까르보나라엔 페코리노 로마노를 사용해요. 페코리노 로마노가 없으면 파르마지아노 레지아노를 쓰기도 하는데 자취방에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죠. 그냥 시판하는 합성 파마산 치즈도 충분히 제 몫은 하니까 저렴하게 마련해서 잘 쓸 수 있어요. 이제 소금을 적당히 넣어주세요. 됐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잘 섞어주세요. 후추 적당량 덜어서 첫 요리와 같은 방법으로 다질게요. 다진 통후추 넣어주시고 잘 저어주시면 준비 완료입니다. 그러는 동안이면 면이 다 익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궁극의 파스타를 위해선 반드시 알덴테의 설익은 면 상태여야 돼요. 이걸 이제 소스 베이스에 넣고 면수를 적당히 부어 팬 위에서 나머지를 익혀야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면수와 오일 베이스가 적절한 비율로 어우러져 콜로이드상의 유화액이 형성되는 에머전 효과가 일어난 소스가 적당히 설익은 면의 팬에서 마저 익으면 내려오는 전분과 융합되어 마치 사랑하는 남녀가 합쳐지듯 녹진한 소스가 면에 찰 때까지 붙어 떨어질 생각을 도저히 못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계속 맛보면서 소금감 맞춰주시고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반드시 불을 끄고 조금 기다렸다가 후첨 소스를 넣어주세요. 그래야 스크램블 에그가 되는 것을 반지할 수 있습니다. 면과 소스를 꾸덕하게 스냅을 이용해서 합체해주세요. 자연스러운 플레이팅도 되고 면에 간이 잘 배입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파슬리. 적당한 크기로 다져서 푹 뿌려주세요. 끝으로 파마산 한 번 더 뿌려주시면 아방가르다고 골저스하게 적당한 홈메이드 까르보나라 알리올리오 완성.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마토? 곁들여 먹어야지. 오케이. 마늘하고. 완전 로제야. 장난 아닌데. 맛있다. 취향이 확 오네. 진짜 맛있는데? 영상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이렇게 먹으면 안 돼? 야, 이게 가성비 끝판왕이겠다. 정말 맛있다 이거. 또 들어간 게 없잖아. 그니까 그 닭 베이스 그것 때문에 이 정도까지 깊은 맛인가? 그게 약간 뭐라 그러지? 치킨 스탁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게 자취방에서 가능할 줄 몰랐어. 나도. 집에서 막 팬도 크고 막 냄비도 그래도 근사한 거 있고 막 이러지 않나? 일단 저거보단 그래도 여기서 이게 된다는 게 참. 네, 앞으로도 다른 걸 되게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다는 거니까. Very good.
끝으로 가성비도 베리굿인지 체크해 볼게요. 기본 소금 후추는 집에 있다고 가정하고 일단 보신 후 화면 재료값 다 더하면 25,900원. 여기에 바게트, 밀가루, 와인, 접시 합치면 총 45,000원. 좀 많이 드네 하실 수도 있지만 우선 2인 기준이고 밀가루는 딱히 필요 없으며 진짜 도구 및 재료가 소금 후추 말고는 집에 아무것도 없다 할 때 기준이기 때문에 그게 투자 비용이다 하고 사주세요 그냥. 그러면 이번에 사신 접시, 파스타면 마늘, 버터, 올리브유 등 절대 집에서 썩는 일 없게 여러분의 의식주 중 시계 품질을 올려드릴게요. 사실 앞서 언급한 베이직한 재료 빼고 나면 실질 재료 비용은 2인 기준 약 24,000원입니다. 그러니 저를 믿고 좋아요, 구독 딱 박아두시면 후회할 일 없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